네, 장관님 박범계 의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총장님. 예. 우리 문무일 총장님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떤 의미로 느껴집니까? 좀 당황스럽죠, 질문이. 그냥 퍼뜩 생각나는 대로 답을 주시죠. 제가 연수원 다닐 때 법원 시보를 부산에서 하였습니다. 네. 부산에 가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그 당시 이렇게 문패가 이게 그 변호사 사무실 그걸 있는 걸 보면서 쭉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부터 좀 보았던 이런 상태입니다. 임명권자죠? 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사실은 행정수반이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철학적으로만 따진다면은 그건 상당 부분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저희는 아무래도 이 사법 분야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이행을 해야 될 부분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 사법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독자적인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빠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 병력이 한 11만 8천쯤 되고 그중에 수사 경찰이 한 2만 2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 말씀 중에 이 과대한 경찰 병력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되지 않고 검찰에 의한 사법적 통제가 되지 않는 또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찰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냐, 이런 말씀으로 요지를 집약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측면으로 수평적 협력관계, 대등 협력관계라는 표현 대신 수평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것은 동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만 2천 명의 수사 경찰들이 형사소송법과 우리 헌법상의 여러 본인들이 수행해 나가는 실질적인 수사와 관련해서 과연 국가의 기능 분배가 합리적으로 돼 있는지, 아니 너무 어렵습니다, 표현이. 경찰들이 정말 자존심 있게 나라의 중요한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한 일익으로서 자존감 있게 우리 사회가 검찰이 인정해 주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그 부분은 내부에서 저희 후배들에게 제가 수시로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현재 수사권 조정 논의가 그 점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럼 반대로 걱정하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를 걱정하시는데, 물론 검찰의 수사 내용 결과는 기소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법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불기소되는 영역은 누구의 통제를 받나요? 반대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제가 만든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그중에 오늘 걱정하시는 것의 핵심은 사건 암장이라는, 참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표현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즉 송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누가 통제할 거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거꾸로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지 않는 불기소 사건은 누가 통제를 합니까? 재정신청? 그 부분은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절차가 따로 있는데, 재정신청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고소 사건은 따로 있는데 인지 사건의 경우는 자, 재정신청의 전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오늘 이 문건에도 업무 보고에도 지금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재정신청 확대 이해관계에 있는 고발인에 대해서만 그 정도 확대하겠다는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국가를 통치하는, 국가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보고 싶어하는 어느 대통령이든 전 그런 의지는 다 있다고 봅니다. 가다가 잘못 가서 지난 두 대통령이 그렇게 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경찰 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형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우려하시는 검찰에 대한 제가 과거 검찰개혁 하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 경찰을 사건 암장을 걱정하듯이 거꾸로 국민의 입장에서 사건 암장을 검찰이 할지도 1분 더. 모른다는 사건 암장을 검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하나 검사 자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2천여 명의 검사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전일적인 지휘를 받지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모든 면이 어떻게 겁니다. 가능합니까? 이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하신 게 제도적으로는- 전일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 법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지휘를 받지요.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명의 검사는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소독점, 기소 편의주의를 갖고 있는 그 검찰권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거꾸로 검찰은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울림 있는 국민들에게 울림 있는 얘기가 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 국가 기능의 합리적 배분. 제가 무슨 이것이 조정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검찰 개혁의 일환은 지금 오늘 저기 문건에 잘 정리했듯이 검찰 내부에 있어서의 내부적 통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 것인지, 검사들의 저 지역에서의 그 울림들, 여러 검사들 제가 다 기억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성 검사들의 그 울림들, 그죠? 그러한 울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들어주고 그것을 제도에 반영할 것인지라는 내부적 통제. 또 하나 걱정하시듯이 경찰에 대해서 걱정하듯이 그럼 검찰의 사건 함장은 불가능한 영역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제를 받으실 건지, 마지막으로 민주적 통제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보관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하시는 단단히 준비해 오신 그 오늘 말씀에 저는 국민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좀 주십시오. 내부적 통제 방안은 제가 그동안 쭉 생각해 왔던 것을 거의 대부분 사실 내놨습니다. 아직도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더 아이디어를 짜고는 있습니다. 더 다듬고 있고 더 작동이 잘 되게 하려고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계속 머리를 짜내고 있는 중이고, 외부적 통제 방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제 방안이 그게 지금 밖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꼭 공수처해야 되느냐? 그럼 그건 뭐 여러 가지 논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도 생각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인명권자로부터 비롯된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이 민주적 권력이 어떻게 검찰을 통제할 거냐 이런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방식은 사실은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법 체계를 많이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야 뭐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이 범위를 넘어가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건 상당히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도 내부적 외부적 민주적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분야인데 이러한 논의의 장이 열렸을 때 이때만큼은 정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